5학년 어린이 여러분, 1단원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탐구 문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탐구 문제란 우리 주변의 현상을 관찰하고 호기심이 느껴지거나 궁금한 것을 찾아 문제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탐구 문제에는 조건이 있었죠? 자,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와,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자, 좋은 탐구 문제의 조건 3가지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렇죠.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는요? 네, 맞아요. 탐구의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스스로 실험하거나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탐구 문제를 정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실험을 계획해야 하죠. 오늘은 탐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 오늘 세운 실험 계획에 따라 실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실험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는지 다음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가 같은지 확인해 보려면 실험을 하면 되잖아. 실험하는 거야 쉽지. 먼저 색깔에 따른 거니까 주황색. 지난번에 내가 마음에 들었던 초록색, 파란색, 검정색. 여기에다 이제 물만 뿌리면 된다는 거지? 어우, 잘 번진다. 우후. 오우, 장난 아닌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무슨 실험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휴, 완전 잘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왜? 실험 그냥 막 하면 되잖아. 자, 여러분 잘 보았나요? 이렇게 실험을 막 하면 될까요? 물론 이것도 실험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탐구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엉터리 답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탐구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자, 실험을 잘 계획하는 방법을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는 같을까? 라는 탐구 문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이 탐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실험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 전에 앞에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냥 막 하면 엉터리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험을 하면 이 탐구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잘 계획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민선의 모둠이 이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의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펜 잉크에 섞여 있는 색소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실험해야 할까? 거름 종이에 사인펜으로 점을 찍고 분리되는 색소를 관찰해보자. 점만 찍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색소가 잘 안 번질 거니까 물이 스며들면서 색소가 번지도록 거름 종이를 스탠드에 붙여두자. 그래, 스탠드를 이용하면 좋겠다. 색소가 번지는 것을 끝까지 관찰하려면 길쭉한 모양의 거름종이가 좋을 것 같아. 민선의 모둠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물론 같은 탐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다른 준비물을 사용하거나 또한 다른 실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선의 모둠에서는 거름종이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거름종이는 물을 잘 흡수하고 두꺼워서 사인펜이 물에 번지는 모습을 관찰하기에 참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동그란 거름종이 대신에 막대 모양으로 길다란 거름종이를 스탠드에 붙여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것 또한 사인펜이 잉크가 번지는 모습을 끝까지 관찰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동영상을 딱 멈추고 실험 관찰 7쪽 1번을 봅니다. 자, 실험 관찰 7쪽 폈나요? 자, 7쪽의 1번을 보면 탐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실험해야 할지 글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실험 계획을 짜기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선의 모둠이 나눈 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실험을 하면 좋겠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간단하게 옆에 글로 설명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서가 그린 실험 계획 그림입니다. 스탠드를 준비하고 그 스탠드에 셀로판 테이프로 길다란 거름종이를 붙였네요. 그리고 거름종이 아래쪽에는 페트리 접시를 놓고 거기에 점이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물을 붓는다라고 써놓았네요. 그리고 거름종이 3장에는 각각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사인펜으로 점을 찍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보아도 대충 어떤 실험을 하게 될지 알게 되겠죠? 이렇게 실험 계획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의한 내용과 실험 설계한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그럼 변인 통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통합탐구 요소 중 변인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문종대왕님께 치구기를 만들라는 명을 받고 가설을 세운 과학자 장영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볼까요? 측정기구 입구의 크기가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하여 장영실은 입구가 좁은 원통 모양보다 입구가 넓은 원통 모양이 빗물을 더 잘 받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장영실은 원통의 입구 크기는 다르게 그 외의 재질, 통의 높이는 같은 측정 장치를 제작한 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빗물을 받아 그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같게 해야 할 조건,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위 이야기에서 장영실이 원통 입구의 크기를 다르게 하고 그 외의 조건을 모두 같게 한 것처럼 알아보고 싶은 조건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험 결과가 어떤 조건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실험과 관련된 조건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을 변인 통제라 합니다.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게 해주는 변인 통제는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실험을 계획할 때 꼭
명심해야 합니다.